리플이 이번에 미국 정부 기관 한 곳에 편지를 한 통 보냈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편지가 3년 전에 어떤 코인이 하마터면 완전히 무너질 뻔했던 사건하고 딱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편지 한 통이 왜 그 사건하고 엮여 있을까요? 그리고 리플은 왜 은행조차도 가지지 못한 걸 굳이 달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천천히 풀어드려 보도록 할 거고, 먼저 이 편지가 뭔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편지를 보낸 곳은 FDIC라는 기관이고요. 이름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은행이 망했을 때 예금자 돈을 대신 보호해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예금자 보험공사 같은 곳인데, 이 FDIC가 얼마 전에 규칙 초안을 하나 내놨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만드는 회사한테 적용되는 규칙이었어요. 여기서 스테이블코인이 뭔지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보통 코인은 가격이 위아래로 심하게 출렁이죠. 스테이블코인은 그 출렁임을 없애고자 가치를 안정적인 자산에 딱 붙여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이라는 말 자체가 안정적이란 뜻이죠.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코인 이름은 RLUSD인데 이건 미국 돈의 가치를 1대1로 묶어둔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한 개가 늘 미국 돈 한 단위만큼의 값어치를 갖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럼 FDIC가 낸 이 규칙이 왜 문제였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지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은 그 코인 값어치만큼의 진짜 돈을 어딘가에 반드시 쌓아둬야 됩니다. 이걸 준비금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코인을 다시 돈으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 내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준비금을 보통 은행에 맡겨둡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은행이 망했을 때 발생을 하겠죠. 지금 FDIC 규칙대로라면 은행에 맡겨둔 그 준비금은요, 리플 회사 돈 하나로서 통째로 묶입니다. 그리고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3억 5천만 원, 딱 거기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요. 이 숫자가 얼마나 작은지 느껴보셔야 되는데, 리플이 은행에 맡겨뒀던 준비금은 수조 원 단위죠. 근데 보호되는 거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수조 원 중에 3억 5천만 원. 사실상 보호장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리플 입장에서 어떨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낸 게 바로 이 편지예요. 리플은 편지에서 이 준비금에 패스스루 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패스스루 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쉽게 한번 풀어드려 보자면은, 지금은 그 돈을 전부 리플 회사 돈 하나로 보는데, 패스스루 보험은 그 돈을 코인을 매수한 사람들 각자의 돈으로 쪼개가지고 한 명 한 명 전부 다 보호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보호 한도가 사람 수만큼 늘어나겠죠? 그럼 은행이 망해도 어떨까요? 코인을 산 사람들은 돈은 지켜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리플이라는 회사 하나가 규제기관에 의견서냈다, 이 정도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리플이 왜 이렇게까지 이 보험에 매달리는지, 그 이유가 3년 전 사건에 있습니다. 2023년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부르는 큰 은행이 갑자기 무너져버렸죠. 근데 하필 그 은행에 USDC라는 다른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전체 준비금의 8% 정도였는데 이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돈 수조 원 단위였습니다. 은행이 망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서클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었고, 내 돈이 저 망한 은행에서 묶여서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너도 나도 코인을 팔고 돈으로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늘 같은 값을 유지해야 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가치가 12%나 무너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0만원어치를 들고 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8만 8천원으로 쪼그라든 셈인 거고, 안정적이라고 불리던 코인이 결국엔 안정적이지 못했었던 거죠. 이걸 디pegging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묶여있어야 될 가치가 풀려버렸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미국 정부가 그 은행 돈을 한도 넘어서까지도 전부 다 보장해주겠다, 이러고 나서야 겨우 사태가 진정이 됐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떠신가요? 이제 리플의 편지가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리플은 지금 RLUSD한테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미리 막으려고 하는 거고, 은행이 망하더라도 코인 산 사람들 돈이 보호되면은 패닉도 오지 않고요, 또 디pegging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화려한 호재 발표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 코인에는 그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안전장치를 미리 깔아두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리플 XRP를 오래 보신 분들도 이 편지가 3년 전 SVB 사태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연결하시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리플은요, 사실 자기들 은행을 따로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라는 이름인데 미국의 연방 감독을 받는 은행이죠. 근데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정작 FDIC 보험이 없는 은행입니다. 예금을 받지도 못하고 대출도 못 해주고 FDIC 보호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이상해지죠. 리플은 자기 은행에는 FDIC 보험이 없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FDIC한테 보험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뒤가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모순들을 풀면 리플이 지금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은 리플이 길을 두 갈래로 동시에 파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길은 이겁니다. 준비금을 아예 미국 중앙은행에 직접적으로 맡기는 건데요. 상하은행을 거치지 않고 중앙은행에 바로 맡긴다. 그럼 망할 일이 없으니까 가장 안전하겠죠. 이걸 위해 가지고 리플은 연준 마스터 계좌라는 걸 신청해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3월달 이 크라켄이라는 회사가 이 계좌를 처음으로 받았었고,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길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길이 바로 이 편지입니다. 중앙은행 계좌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상업은행에 맡겨둔 준비금의 보험이라도 씌워두자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더 큰 그림으로 가는 중간다리인 셈인 거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편지 한 통이겠지만 그 뒤에는 안전장치를 2겹, 3겹 쌓아 올리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리플이 공식적으로 우리는 두 갈래로 간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얹을 게 있습니다. 리플의 이 은행 구조가 조금 특별한데, 이 준비금이 미국의 뉴욕주 감독도 받고 또 동시에 연방 감독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어떤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준비금에 대해서 주정부, 연방정부 양쪽 감독을 같이 받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테더도 서클도 아직까지 가지지 못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패스스루 보험까지도 더해진다, RLUSD는 은행이 보관하기에는 가장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자리를 노릴 수 있게 되겠죠. 이게 XRP한테 왜 중요할까요? 은행들이 안심하고 RLUSD를 쓰기 시작을 하면은 그 코인이 오고 가는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거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서 서로 다른 나라 돈을 바꿀 때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XRP겠죠. 사이가 늘어나면 다리도 더 자주 쓰일 거고, 다만 이건 그렇게 되면이라는 가정이 붙은 흐름들이기 때문에 보험이 실제로 통과될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FDIC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더 듣고 싶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한쪽에서 XRP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상품 ETF로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하루에만 우리 돈 24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2달 만에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큰 손들이 5일 동안 XRP를 3천만 개 넘게 팔았고, 한쪽은 사고 한쪽은 팔고, 그래서 지금 가격은 위로도 아래로도 크게 가지 못하고요. 이 좁은 범위에서 옆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당장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이 편지 하나로 가격이 당장 쭉 상승하는 일은 솔직히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이 규제라는 게 원래 천천히 가거든요. 의견을 받고 검토하고 결정하는 데까지 몇 달이 걸립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출렁이 없이 지금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대신에 길게 보면은 진짜 보셔야 될 건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앙은행 계좌, 그 결정들이 더 큰 분기점이 될 겁니다. 다만 이 계좌 심사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결정들이 미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사실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FDIC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청했다는 것은 토론이 길어진다는 뜻이고, 중앙은행 계좌는 일정 자체가 연말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른 결과보다는 천천히 쌓이는 그림으로서 보는 게 맞겠어요. 이번에 리플이 보낸 편지 같은 경우는요, 이 3년 전 다른 코인들이 무너질 뻔했던 그 사고를 RLUSD에는 절대로 일으키지 않고자 하는 안전장치였습니다. 정작 자기 은행에는 보험이 없으면서 FDIC 보험을 원하는 이 모순 뒤에서는요, 중앙은행 계좌랑 보험을 동시에 노리는 더 큰 그림이 숨어있다는 사실들, 그리고 이 안전장치가 완성되면 RLUSD는 은행들이 가장 믿고 쓸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자리를 노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리플이 그렇게 공들이는 그 중앙은행 계좌들, 과연 올해 말에 어떤 답이 나올 수 있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코인이 왜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집착하고 답답함만 느끼기보다는요, 이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편하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관심이 알트 쪽으로 쏠려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리플 움직임 자체가 상대적으로 둔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업비트 거래량 순위만 살펴봐도 과거랑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시장에 정답은 없겠지만요, 지금 시장 흐름이 알트코인 쪽에 있다면 오히려 낮은 비중으로 봤을 때도 알트를 병행해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종합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한 비중이 아니라 비중을 조절하면서 알트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이유도요, 바로 여기에 있는데,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팔아야 내 돈이고요. 시장에는 언제든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들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